전기 비행기를 타고 비행에 도전할 만큼 용기가 있었던 최초의 인물은 140년 전 한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고 강력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애플, 테슬라, 삼성. 요즘 배터리는 오래 지속됩니다. 상대적으로요. 아무리 큰 전기 자동차 배터리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공중에서 오래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0.4kg의 비행기 연료는 일반 배터리보다 거의 6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를 60배 더 크게 만들어서 배터리로 채워야 할 거예요. 하지만 배터리는 무겁습니다. 따라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 비행기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더 많은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973년에 2명의 엔지니어가 글라이더에 전기 엔진을 달았고 그것이 14분 동안 날았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날 수 있을 만큼 긴 비행은 아니었지만 유인 전기 항공기 비행으로는 처음이었어요. 몇 년 후 한 비행기는 35분 동안 공중에서 머물렀습니다. 비행기의 전기 엔진은 3.5마력에 불과했고 배터리는 휴즈 500 헬리콥터용을 사용했습니다. 비행기 지붕에 태양 전지판이 달려 있었지만 35분 안에 충전이 되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무인 비행기의 경우는 훨씬 쉽습니다. 대부분 훨씬 더 가볍거든요. 사람도 의자도 문도 창문도 없으니까요. 나사의 패스파인더는 고도 21.5km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트 엔진도 연료도 없이 아주 튼튼한 배터리만 가지고 있었어요. 1990년 선시커 1호는 전기 엔진으로 미국 전역을 횡단했습니다. 21번의 비행과 121시간의 비행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부분의 일반 상업용 비행기는 직항으로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후 기술은 훨씬 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라 임펄스의 시대가 왔어요. 밴드 이름처럼 들리네요. 이 거인의 날개 길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총 무게는 SUV 한 대와 거의 같았어요. 그 위에 거대한 날개가 설치되었고 태양 전지판을 장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비행기가 날면서 재충전을 했어요. 이 비행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의 일환으로 거의 5일을 공중에서 보냈고 일본과 하와이 사이를 6,500km 이상 이동했습니다. 왜 5일이나 걸렸을까요? 왜냐하면 속도가 고작 시속 72.5km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마치 할머니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처럼요. 저희 할머니는 절대 속도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는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나사, 너트, 볼트, 새 비행기의 모든 부분은 안전성을 테스트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항공기에서 낡은 가스 연소 엔진을 버리고 그것을 전기 엔진으로 교체합니다. 전기 엔진은 훨씬 가볍고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배터리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개량된 비행기는 이륙할 수는 있지만 단거리만 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제트기는 연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오염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비행의 절반이 800km 미만입니다.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에 띄워서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것과 뉴욕에서 DC 혹은 시애틀에서 밴쿠버까지 비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몇백 킬로미터 비행이지만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비행기는 이륙하고 적절한 고도에 다다른 후에 즉시 하강을 시작합니다. 마치 집 앞 가게에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아요. 비행기가 공중에 떠있는 매 시간은 항공사에게 비용이 들고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1단계, 연료가 많이 드는 비행기를 전기 비행기로 교체합니다. 모두에게 더 저렴하고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할 거예요. 간단해요. 한 가지 문제점은 전기 비행기는 한 번에 한두 명의 승객만 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조종사와 부조종사죠. 해결 방법은 처음부터 전기 비행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비에이션 앨리스,
최초의 완전 상용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데 9명의 승객과 2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어요. 뒤집힌 배처럼 생겼고 프로펠러가 3개 있어요. 날개에 2개, V자 모양 꼬리 위에 하나예요. 스쿨버스만큼 길고 리무진만큼 넓습니다. 비밀이요? 무게가 스쿨버스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덕분에 엔진의 무리도 덜 가고 더 긴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합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금속이 아닌 물질을 일컫는 과학적 용어일 뿐입니다. 일부 보트는 이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무게의 60%를 차지합니다. 배터리는 여기저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날개, 꼬리, 부리, 눈, 깃털. 그냥 농담이에요. 앨리스의 최대 비행거리는 1050km입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라스베가스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순항 속도는 시속 443km에 불과하며 연료로 움직이는 비행기보다 훨씬 느립니다. 하지만 앨리스의 주된 장점은 비용입니다. 1시간 동안 비행하는데 항공사에 드는 비용은 약 20만 원 정도예요. 백만장자들이 주말 별장으로 날아갈 때 사용하는 경비행기들보다 더 쌉니다. 그렇다면 뭘 망설이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거의 2만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은 운영 비용이 너무 높거나 항공사가 더 이상 그곳으로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유지비가 훨씬 싸고 소음도 훨씬 적습니다. 미래의 공항을 상상해보세요. 작고 멋지고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앨리스에 이동식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 합니다.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연료 트럭의 전기 버전처럼요. 1시간 비행을 하려면 앨리스는 30분 동안 충전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동안 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게이트에서 7시간이나 기다려야 할 거예요. 앨리스는 다른 비행기들보다 시간당 8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하지만 비행기 자체는 꽤 비쌉니다. 4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개인 전용기보다는 조금 더 비싼 정도죠. 앨리스는 2022년 완전히 인증된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항공편이 전기로 가동되기까지는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이겠지만요. 하지만 만약 전기 비행기를 보편화시키려면 오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배터리 문제죠. 최신 리튬 이온 배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연성이 있고 전력 보유량이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고 추우면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리튬 황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더 많은 전력을 보유할 수 있고 환경에 더 깨끗합니다. 하지만 주된 단점은 빨리 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점을 발전시킬 다른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비행기가 미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많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연료와 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는 거죠. 비행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는 2인승 경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로 조용히 이륙합니다. 일단 공중에 올라가면 연료로 바뀝니다. 어떤 엔진은 실제로 작동하는 동안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자동차 배터리처럼요. 전기 비행기만이 유일한 미래 비행기는 아닙니다. 일부 회사들은 바이오 연료 비행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일종의 식물성 기름으로 운행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도 꽤 작아요. 아마 항공산업을 강타할 다음 큰 주제는 무인 비행기일 겁니다. 컴퓨터는 이미 엄청난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장거리를 비행할 때 대부분은 이미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오류도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승무원을 만들까요? 아니면 작은 드론이 음료수를 대접하며 기내를 날아다닐까요?